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의 박성진입니다. 앞서 발표에 이어서 의생명 유전체 데이터 분석 튜토리얼의 파트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컨트롤 그룹 대비해서 튜머 그룹의 및 케이스 그룹에서 어떤 유전자들이 차등적으로 발현이 되는지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들이 세포에서의 펑션의 입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패스웨이들이 유의하게 차이 나도록 발현이 되는 건지를 살펴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Save All Result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탑 250개의 차등 유전자 발현 결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전자들의 대한 차등 발현량을 한 번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정 시간을 기다리고 나면 다음과 같이 전체 유전자 발현량에 대한 차등 발현 유전자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가 다음과 같이 웹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처럼 크롬에서 파일을 클릭을 하여서 페이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여서 우리가 GO2R에 적정한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이점 텍스트로 저는 다음처럼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윈도우즈의 메모장이나 혹은 다음처럼 맥에서 이 해당 내용들을 저희가 저장을 해서는 텍스트 파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해당 마이크로 어레이에서의 웰에서의 ID, 그 다음에 어드저스트 p-value 값, p-value 값, 그리고 진 심볼에 대해서 CTSC, 그 다음에 그 진 심볼의 타이틀 등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럼 이 값들을 전체를 우리가 복사를 하여서 다음처럼 복사를 하여서 엑셀을 하나 열어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다음처럼 해당 내용들이 엑셀의 각 셀별로 구분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이제 .1.mar 건 이제 3월 1일이라는 2020년 3월 1일로 진 심볼이 갑자기 변경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의 실질 이름은 진 이름은 마치 원 유전자를 엑셀이 날짜로 잘못 이해를 해서는 이거를 강제로 변환을 하는 그런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 이 셀 전체 컬럼을 선택한 후에 이것을 텍스트로 변환을 하고서 이것을 마치 원이라고 이름을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유전자 이름을 엑셀에서 날짜로 잘못 인식을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방법들이 인터넷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 구글 등을 참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유전자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펑셔널적인 관점에서 세포의 기능적인 관점에서 유전자들이 어떤 기능에 관련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다음처럼 이제 진심볼 칼럼에서 저는 적정하게 한 100여 개 정도의 유전자들을 다음처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웹 브라우저에서 다음처럼 investigate 진셋이라는 것을 검색을 수행하면 MCDB의 GSEA 페이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MCDB의 GSEA 페이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investigate 진셋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우선 사용자 로그인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적정한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클릭 히어를 클릭을 해서 다음처럼
사용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 이메일과 해당 기관만을 이제 입력을 한 후에 레지스터를 하게 되면 되는데, 이메일은 학교 이메일이라든지 혹은 연구소 이메일을 사용을 하고 지메일이라든지 네이버 등은 등록이 되지가 않습니다. 학교 이메일 등으로 사용자 등록을 완료한 후에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이 바로 인베스티게이트 진셋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에서 복사한 유전자들의 목록을 다음 input gene identifiers 박스에 복사를 하게 되면 다음처럼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다음처럼 목록들이 쭉 뜨게 됩니다. UBD 유전자와 GABBR1 유전자는 슬래시 3개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유전자들은 해당 마이크로 어레이에서의 특정 하나의 웰에서 검출되는 유전자의 양은 UBD일 수도 있고 GABBR1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처리들은 하지 않고 이 UBD와 GABBR1 유전자가 각각 해당 만큼 양만큼 검출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슬래시 3개를 삭제한 후 엔터를 쳐서 그냥 개별의 유전자들로 상정을 해서 그대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여기에 밑에 보다시피 HLA, DRA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이폰으로 묶여 있는 유전자들이 있는데 NME1과 NME2는 이것은 그냥 퓨전 유전자를 말할 수도 있고요. 해당 두 가지 유전자 다일 수도 있고, 이거는 각각 마이크로어레이 밴더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슬래시로 하이폰으로 연결된 형태로 해서 그냥 그대로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유전자들을 어떤 펑셔널 컨텍스트를 통해서 보겠느냐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홀마크 진셋을 가지고서 볼 수도 있고 캐그 패스웨이를 통해서 살펴볼 수도 있고 진 온톨로지나 혹은 온코제닉 시그니처나 이뮨 시그니처를 가지고서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캐그 패스웨이를 가지고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CP 캐그라는 이제 캐그 진셋을 클릭을 한 후에 컴퓨트 오브랩스를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력한 유전자의 목록들 중에서 다음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캐그 패스웨이들이 총 4개가 검출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케모카인 시그널링 패스웨이로부터 시작해서 포칼 어드히전까지 각각이 통계적으로 p-밸류가 4.88의 E-5승으로부터 해서 8.13의 E-4승에 이르기까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온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중 검증을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FDR을 수행해서 어드저스티드 p-밸류 혹은 q-밸류의 값도 또한 마찬가지로 4.66의 E-3승으로부터 해서 3.78의 E-2승 즉 0.0378만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값으로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각각의 패스웨이들의 우리가 입력한 유전자들이 검출된 것의 각각의 유전자들의 개수만큼이 나타나게 되는데, 케모카인 시그널링 패스웨이의 경우에는 5개가 검출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5개의 유전자들을 목록을 보고 싶다면 아래로 내려가서 보면 케모카인 시그널링 패스웨이는 여기서의 5개 유전자가 우리가 입력한 5개의 유전자가 이 5개는 케모카인 시그널링 패스웨이에 속한다는 것이고, 또한 이 위에 2개와 그 다음에 아래 2개 총 4개의 유전자는 캐그 패스웨이 중에서 FC 감마 R 메디에이티드 파고사이토시스 패스웨이에 속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당 내용을 복사를 하여서 엑셀에 적정한 곳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이것을 다음처럼 불필요해 보이는 셀들은 제거들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해당 이 전체 셀들을 백그라운드를 흰색으로 하고서 그리고 요만큼을 선택을 해서 셀의 테두리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그냥 주도록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적당하게 포맷을 잘 맞추어서는 우리가 논문이라든지 리포트에다가 적정하게 출판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스타일을 편집을 한다든지 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캐그 패스웨이들에 대해서 진셋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들은 우리가 입력한 유전자들 중에서 어떤 유전자들이 어떤 패스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속하는지 여부들만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종 논문들을 보거나 생물학적으로 어떤 설명을 할 때는 여러 유전자들의 서로 상호적인 상관관계들이라든지 혹은 인과관계에 대해서 표현하는 패스웨이적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분석 방법만 가지고서는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하는 법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처럼 해당 결과에서 백 버튼을 누르게 되면 처음 우리가 유전자 목록들을 입력한 화면으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NDEX Biological Network Repository라는 외부의 도구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Query NDEX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입력했던 유전자들의 목록을 가지고서 소속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어떤 패스웨이들의 목록들을 전체를 다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그젬플로 보기 위해서는 우선 제일 첫 번째로 통계적으로 2.32의 2의 마이너스 4승만큼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우리가 입력한 유전자들 중에서 3개의 유전자가 오버랩이 되는 FC 리셉터와 관련된 패스웨이를 기준으로 해서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Positive Regulation of FC Receptor Mediated Stimulatory Signal Pathway와 관련된 것인데요. 오른쪽에 이런 이제 유전자들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그래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오픈 오리지널 네트워크 인 뉴 브라우저 윈도우를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브라우저 창이 다시 열리면서 해당 유전자들의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앞서 캐그 패스웨이를 가지고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림이라는 유전자와 PTPRC 유전자 그리고 RAP1A 유전자가 우리가 입력한 유전자들이고 나머지 CD226부터 해서 요 세 개의 유전자들은 이 해당 패스웨이에 소속되면서 우리가 입력을 하지 않았던 유전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들의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은 림 패스웨이는 CD226 패스웨이와 상호 인터랙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서 PTPRC의 경우는 림 패스웨이를 서프레션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림 패스웨이는 CD226을 액티베이션을 하는 그런 상호 관계라는 것을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앞서 우리가 지오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전자 발현량 실험을 한 것들을 알고 있고 이 유전자들의 대부분들이 해당 발현량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그려서는 우리가 발현량까지 폴더 체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발현량까지 표현하는 방법들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 그대로 캡처를 하여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처럼 사이토스케이프라고 부르는 주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손쉽게 그릴 수 있는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사이토스케이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 데이터베이스도 이런 다이어그램에 대한 정보를 사이토스케이프에서 바로 열 수 있도록 파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운로드 디스 네트워크 인 CX 포맷이라는 것을 먼저 클릭을 하여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이토스케이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처럼 cytoscape.org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각각의 윈도우를 사용하거나 맥OS를 사용하거나에 따라서 우리가 다운로드를 들어가게 되면 다음처럼 적정한 해당 OS에 맞는 것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다른 플랫폼 중에는 윈도우도 있고 리눅스도 있고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매킨토시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맥OS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다운받은 것은 다음과 같이 Positive Regulation of 이 파일로 해서 CX 파일이 방금 다운로드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먼저 사이토스케이프 하나를 실행을 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여기서 파일을 누르고 임포트라는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Network from File이라는 것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에서 제가 다운로드 받았던 Regulation of FC Receptor Mediated Stimulatory Signal Pathway.cx 파일을 선택을 해서 오픈을 하게 되면 다음처럼 해당 파일로부터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임포트하여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린 유전자는 CD226 유전자를 액티베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PTPRJ 유전자는 린 유전자를 서프레션을 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런 다이어그램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값들을 우리가 유전자의 발현량 실험을 했던 아까 지오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셋의 기준으로 해서 입력을 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화면을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 아래쪽에 각각의 유전자들의 목록들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Create New 컬럼을 클릭을 하나를 해서 싱글 컬럼을 하나를 새롭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력을 하려는 것은 아까 로그 폴드 체인지 값을 입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로그 폴드 체인지 값이기 때문에 플로팅 포인트입니다. 그 3.24, 3.165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플로팅 포인트 타입의 새로운 컬럼을 하나를 추가를 하고서 그 이름을 로그 폴드 체인지라고 클릭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D47의 유전자 발현량을 찾기 위해서 다음처럼 전체 결과들을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 엑셀 파일에서 찾기를 해서 CD47을 입력을 하게 되면 CD47은 폴드 체인지 값이 1.04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4로 입력을 하고 CD226의 경우에는 이건 2.89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2.89 다음처럼 이제 제가 그 엑셀에서 각각의 값들을 찾아서 다 입력을 한 것들을 다음처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값을 입력을 한 후에 우선 스타일을 가서 이 값들에 대해서 쉐입 그 전체 필 컬러를 올라간 것들은 빨간색으로 그리고 내려간 것은 파란색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그 값으로 나타낸 폴드 체인지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다시피 음수의 값은 마이너스 0.401의 값은 이것을 컨티뉴어스 밸류로 변환을 하게 되면 약 이제
음수값 한 0.7 정도의 값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보다 낮은 값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0보다 로그 값으로 해서 0보다 낮은 값들은 파란색 쪽으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0보다 큰 값들은 다 빨간색이 될 수 있도록 요것의 유전자들의 노드 색깔들을 변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스타일로 가서 필 컬러에 클릭을 이제 다음처럼 맵을 클릭을 하게 되는데, 컬럼은 우선 컬럼의 기준은 로그 폴드 체인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핑은 컨티뉴어스 매핑으로 하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값들의 그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 변환이 그 연속된 값들 사이에서 색상을 변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처럼 이제 커런트 매핑이라는데 색상 팔레트가 나오게 될 텐데, 여기서 우선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면 이제 빨간색으로 점점 크도록 하게 하고, 이게 0보다 작을 때는 점점 음수의 값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자동으로 일단 매핑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요거를 한 이만큼, 즉 컨티뉴어스 밸류로 하자면 우리가 한 0보다 4보다 크면 아예 그냥 다 더 빨간색으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값들을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다음에 화면에서 보다시피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 발현량이 많이 올라간 것들은 더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것들은 이렇게 좀 파란색 계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하나를 표현을 할 수 있고, 요것들을 파일에 엑스포트로 해서 이미지로 출력을 하는 데 있어서 줌을 한 500%를 주고서 다음처럼 브라우저에서는 저는 다운로드에서 FC R이라고 해서 하나의 이미지로 세이브들을 PNG 포맷으로 해서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처럼 이제 우리가 FCR이라는 이미지를 하나를 출력을 얻어서 이것을 리포트라든지 혹은 논문에 이렇게 유의하게 나타나는 다이어그램들을 우리가 기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유전자 발현량 분석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를 다루는 도구인 엑셀과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된 여러 공개된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는 의생명 데이터를 차등 발현 유전자 분석으로부터 시작해서 패스웨이 분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전문적인 IT 지식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직접 의생명과 관련된 여러 데이터들을 다룰 수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급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성진이었습니다. 혹시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저희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의 남승윤 교수 연구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